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거의 그 브레이크 없는 그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검토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 이 탄핵소추안 지난번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안 하고 같이 냈다가 이제 철회했죠. 그래서 아마 30일에 다시 낼 걸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뭐 뻔한 거죠. 이 이정섭 2차장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 뭐 이거를 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아마 보완 수사를 약간 해서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얘기했던 쪼개기 후원금 뭐 이 부분도 이제 수사를 그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관련성 뭐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은 뭐 거의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진행하고 그걸 지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해서, 탄핵을 하면 일단 이정섭 2차장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 지휘자가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차질이 빚어지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수원지검장도 있고 뭐 부장검사도 있는데 차장검사가 없다고 해서 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그 이제 수사 리스크의 일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을 이제 탄핵소추안에 넣었는데 이거는 뭐 저는 끼워팔기라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상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종결 수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 끝내고 내년 1월쯤에 선고한다고 이미 거의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1심 선고가 거의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탄핵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끼워팔기 뭐 이런 정도고.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뭐 이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검토서를 흘린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과연 실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인가? 뭐 이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일단 이런 내용을 흘린 거는 제가 보건대는 어저께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분리해서 재판을 받기로 돼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재명 대표 측은 병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병합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뭐 총선 전은 물론이고 2027년 3월 대선까지도 1심 선고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아마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만약에 총선 뒤로 그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아주 길게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조금 애매하다, 판사가 좀 애매한 표현을 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다시 언론에 흘린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국면 전환이죠. 국면 전환. 이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리스크 이 부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거 하나. 그거는 이제 이정섭 그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거기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이 시작해서 1년 1개월 동안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못했습니다. 91명의 투자자들
중에서 90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 여사 1명만 계속 수사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말이 계속 수사지 사실상 수사는 끝난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91명의 투자자 중에 1명으로 검찰이, 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수사는 사실상 그때 끝난 건데, 그런데 이제 대선 임박해서 이게 2021년 12월 3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대선 임박해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이래버리면 대선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꼼수를 부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넘겼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있고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무혐의 뭐 이렇게 처분하기가 좀 아마 조금 뭐 머쓱하다 뭐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싶은데 그냥 계속 수사 중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유기가 되려면 뭘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사태가 종결되도록 안 했다 이런 거여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계속 수사. 근데 계속 수사 중인데 수사를 왜 늦게 하느냐는 걸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탄핵 사유가 되질 않는 거죠. 탄핵 사유는 중대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데 근데 뭘 위반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거를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 지금 보도, 그건 이제 첫 번째로 국면전환,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별로 안 좋다 하는 걸 민주당이 지금 딱 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끼워 맞춰서 뭐 이 검사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탄핵을 실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탄핵설 검토, 탄핵 검토 뭐 이런 거를 언론에 흘리고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일반 국민들 그 머릿속에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탄핵 사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김건희 이 이름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또 정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를 부각시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쌍특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패스트 트랙을 거쳐가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12월 24일. 그런데 12월 22일쯤에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24일 이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뭐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통과가 되겠죠. 뭐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그거를 뭐 좀 땡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땡겨서 일찍 뭐 통과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그 표적으로 한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걸 저지하는 방법은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김건희 방탄에 나섰다 그러고 공격하고, 근데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도 만약에 그 김건희 이 쌍특검을 다 거부하면 또 맨날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김건희 특검법만 하면 또 김건희 방탄에 나섰다고 공격하고, 이래저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쟁,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은 하나 뭐 두려울 게 없다.
어차피 안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가 일반 그 총선을 앞두고 부각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12월 20 며칠 뭐 이렇게 되면 총선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총장 탄핵, 그다음에 관련해서 특검법, 그다음에 뭐 거부권 행사하면 더욱 좋고 뭐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여하튼 김건희 여사 문제만 부각이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할까? 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하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 결과를 가지고서 자, 그걸 검토해 봤더니 무혐의다 라는 걸 자료로서 국민 앞에 딱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료 안 만들어 놨을 가능성도 있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의혹 우리는 전혀 그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꾸 주장하면 좋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총선 후에 우리 합의해서 수사하자. 이런 역공을 펼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희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총선 뒤에 발족하는 걸로 김건희 특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건희 특검법의 그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해와라. 특별검사를 합의해오면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야가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혐의가 없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할 경우가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대안 중에 하나고. 아니면 뭐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거의 총동원돼서 1년 1개월 동안 털었는데 소환 조사조차 못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동원되더라도 안 되죠. 오히려 특검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쳤던 것보다 아마 실력은 떨어질 거래요. 그때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친문 검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뒤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특검이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13개월 동안 뒤졌던 것을 지금 특검이 단 몇 개월 동안 그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격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허를 찔리는 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대응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뭐 너희들 국회 통과시켰으면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목표하는 그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그 기대라는 건 결국 되든 안 되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정쟁화시키는 것이 목표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대응책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